난 보았다. 100년 전 내가 태어나던 그날 땅에 떨어지던 이놈을. 근데 어찌 저들이 아닌 나를 공격하느냐. 너의 적은 내가 아니다. 저 왕가의 핏줄들이다. 팔척귀의 이 한마디, 10회 마지막 장면은 모든 걸 뒤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저주의 이야기일까요? 100년 전 강철이 떨어지던 날 동시에 태어났다는 팔척귀. 우연일까요? 운명일까요? 그날로부터 시작된 원한은 여전히 이들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싸움은 시작됩니다. SBS 금토 드라마 귀궁의 11회 예고를 바탕으로 한 뇌피셜 분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90회에서는 충격적인 진실들이 연이어 밝혀지며 시청자들의 숨을 먹게 했죠. 11회에서는 감정과 음모, 로맨스와 배신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귀궁 11회 예고 뇌피셜 시작해볼게요. 10회 엔딩에서 우리는 마침내 팔척귀가 누구의 편도 아니며 그 존재 자체가 왕가의 피를 향한 증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강철을 공격하며 던졌던 그 말, 내가 태어난 그날, 넌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대사는 단순한 회상의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팔척귀와 강철의 기원이 얽혀있다는 결정적 복선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첫째, 팔척귀는 100년 전 존재했던 누군가의 원한귀라는 사실. 둘째, 강철의 승천이 누군가에 의해 저지된 그날, 같은 시각에 팔척귀가 생겨났다는 것. 그렇다면 이 둘은 단순한 적대 관계가 아니라 운명적으로 엮여있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인물, 바로 비비. 그동안 형인 강철의 승천을 도와주겠다며 비교적 중립적 태도를 보여왔던 비비였지만 여리와 강철이 가까워질수록 불안해졌습니다. 자신을 외면하고 인간 여인에게 감정을 쏟는 형을 지켜보는 게 고통스러웠던 비비. 결국 11회 예고에서는 여리를 풍산에게 넘기는 듯한 모습까지 포착됐죠. 그리고 비비가 여리에게 한 말, 미안하지만 이대로 그냥 죽어다오. 정말로 비비가 형을 배신한 걸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팔척귀를 유인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일까요? 비비는 겉으로는 경박하고 자유로운 이무기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형에 대한 애증과 열등감이 복잡하게 얽혀있죠. 형보다 늦게 태어났고 환갑 넘은 사람 100명을 잡아먹어야 승천할 수 있는 비극적 조건 속에서 살고 있는 비비에게 형은 늘 넘을 수 없는 벽이자 욕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형이 인간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이승에 머무르려는 모습을 본다면 비비가 선택할 수 있는 감정은 사랑보단 배신일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비비가 팔척귀의 정체를 누구보다 먼저 의심하고 풍산에게서 강한 화기가 느껴진다고 경고했던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분명 형을 걱정했고 풍산의 정체를 강철보다 먼저 파악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렇기에 이번 11회에서 비비의 행보는 배신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판을 뒤집는 반전 카드일 가능성도 큽니다. 그리고 여리. 그녀는 지난 회차에서 넙덕의 죽음의 진실을 알게 되며 강철에 대한 오해를 풀었고 그에 대한 감정을 더욱 확실하게 인식했습니다. 그동안 윤갑의 얼굴 때문일까? 아니면 진짜 강철이기 때문일까? 수없이 고민했던 그녀는 이제 망설임 없이 말합니다. 네가 몸이 없어도 넌 여전히 강철이일 테고 난 몸주신으로 널 섬기겠다. 여리는 강철의 몸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런 감정의 확신은 곧 운명과 맞서는 힘이 됩니다. 팔척귀를 천도시키겠다는 그녀의 다짐은 단순한 복수의 감정이 아닙니다. 100년 전 얽힌 저주의 고리를 끊고 인간과 이무기, 신과 인간이 함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하려는 도전입니다. 한편 왕 이정은 여리, 강철과 함께 팔척귀의 정체를 파헤치고자 결심합니다. 그는 지난 회차에서 넙덕의 죽음, 팔척귀의 저주, 그리고 왕실의 몰락이 모두 김봉인과 연결돼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김봉인을 믿고자 합니다. 외조부이며 정치적 조력자였던 그를 완전히 의심하지 못하는 왕의 내면엔 복잡한 감정이 얽혀있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최원우라는 인물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처음 등장할 땐 데뷔와 가까운 인물로 보였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풍산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는 외다리 귀신과 인연이 있고 다섭 스님과도 과거 인연이 있었던 듯한 암시가 많았죠. 그렇다면 최원우는 김봉인과 같은 정치 세력이지만
정반대의 길을 가는 인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9회 장면에서 최원우와 데뷔 마마가 대면하면서 나눈 대화에서 광화문 문집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최원우의 얼굴이 굳어졌는데요. 최원우의 고조 부인 최길상 대감이 전쟁 중 왕을 호위하고 모시면서 썼던 이 책으로 데뷔는 외당숙인 최원우를 용담골로 돌아가라며 협박합니다. 특히나 그가 찾고 있는 기록이 팔척귀의 정체와도 관련되어 있다면 최원우는 향후 여리와 강철, 왕 이정의 든든한 조력자로 부상할 수 있어요. 제 개인적인 뇌피셜로는 이 책 기록에 선왕이 팔척귀에 빙의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아마도 이와 관련된 안 좋은 내용들이 세상에 밝혀지면 주상 전하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질 것을 예상하여 최원우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함구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김봉인과 최원우는 모두 과거 왕실과 관련된 비밀을 알고 있으며 이제 그 갈림길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운명적 대립구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섭스님이 전해준 경귀석. 이 경귀석의 발견 과정은 또 하나의 운명이었습니다. 사실 이 경귀석은 여리가 떨어뜨리며 잃어버렸던 것인데요. 가섭스님이 직접 찾은 것이 아니라 그의 스승이 우연히 상인에게서 얻은 물고기 뱃속에서 발견해낸 것이었죠. 그 안에 경귀석이 있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신이 다시 여리에게 힘을 돌려준 상징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경귀석은 단순한 부적이 아닙니다. 여리가 과거 악귀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도구였고 넙덕이 생전에 남긴 마지막 유산이자 여리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상징이기도 해요. 이 경귀석을 다시 손에 쥐게 된 여리는 이제 그 어떤 악귀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셈입니다. 11회에서는 여리가 다시 풍산에 납치되며 극적 긴장감이 폭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철은 망설이지 않고 그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저 그녀의 몸주신이 아니라 그녀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로서 말입니다. 여리가 11회 예고에서 강철에게 한 한마디에 이 둘의 관계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경귀석 필요 없어. 네가 날 지켜주는 경귀석이야. 그렇다면 11회에서는 어떤 전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김봉인의 정체를 왕 이정이 어떻게 알게 될지, 그 결정적 단서가 무엇일지, 그리고 여리를 납치한 풍산과의 대치 끝에 어떤 반전이 펼쳐질지, 강철과 비비의 갈등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번 회차는 귀궁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진짜 궁의 중심에 있는 악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중심엔 여리와 강철, 이정이라는 새 인물이 서게 될 것이고요. 이번 뇌피셜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퇴근 후 드라마 여행, 다음 예고 뇌피셜에서 또 만나요.